3구 공격 시스템 연습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저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3구 공격 시스템. 3구는 30년 연습하시고. 3구를 30년째 50년 연습하시고.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12시가 너무 우선은 3구 공격 시스템 연습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서브하고 3구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해야 된다. 묶어 있는 거죠. 그거죠. 묶어 있어야 되는 공정관계죠. 네, 햄버거하고 콜라를 먹는 것처럼. 네, 배고파 죽겠네요. 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렇죠. 네. 왜 서브에 따라서 3구에 대한 어떤 공이 오는 이 구질이 달라지니까. 또 두 번째로는 저는 또 하나는 조금 더 상수들, 약간 좀 이제 상위 부스에 있는 분들은 3구라고 표현하지 말고 차라리 1구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서비스를 넣던지 리시브 하시는 분이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구질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커트를 많이 넣었는데도 상대가 치키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내가 회전 서비스를 넣었는데도 상대방이 커트를 누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순간적인 어떤 상위 부스에 있는 분들은 3구라는 표현보다는 초구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자, 일단 하이 부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3구 처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 카트볼부터 연습하지 말라. 이거는 제가 항상 레슨할 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카트 배우신 분들이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롱 배우잖아요. 그렇죠? 스트로크 기술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게임하면 카트 서비스를 넣어. 평소에는 핫슈트 연습하다가 게임 들어가면 카트 서비스. 왜 카트 서비스 듭니까? 상대가 때리니까요. 네. 평소에 핫슈트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들. 그러면 단계별로 보면 사실은 커트 서비스부터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이드 스핀 혹은 전진회전 서비스를 먼저 넣고 3구를 치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커트 서비스 플레이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하면 단계별로 봤을 때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짧게 서비스를 넣고 플레이를 하는 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많다. 네. 3구를 잘하려면 경우의 수를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짧은 서비스 카트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걸 카트를 많이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상대가 카트를 하겠지만 나는 깎았는데 안 깎여요, 공이. 그러면 상대가 칠 수도 있고 짧게 넣을 수도 있고 그쵸, 길게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쵸?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해요, 되게. 그래서 저는 그냥 먼저 연습을 단계별로 보면 그냥 포핸드 롱 서비스를 백쪽에다 길게 든다. 그냥 이렇게 빠르게. 예? 그러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카트 될 수도 있겠지만 쇼트 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나는 백핸드, 포핸드만 지키면 돼요. 네. 물론 가운데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초구부터 저는 백핸드를 돌아서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 요즘 세이크들이 많기 때문에 페라도도 마찬가지지만 롱 서비스를 넣고 세이크 대응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라는 거죠. 네. 세이크면은 예를 들어 세이크면은 세이크 먼저 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만약에 상대방이 왔을 때도 내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때도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 공격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구라고 생각하면 꼭 돌아서서 치는 것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럼 먼저 백을 내가 서비스를 넣고 백으로 왔을 때 슈트로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연습을 첫 번째로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이 똑같은 서비스를 넣고 포핸드를 잡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한쪽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쪽은 그냥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서비스를 넣고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는 자세에서 서비스 롱 넣고 그냥 스매싱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드라이브를 거시는 분들은 그냥 드라이브를 던져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연습하실 때 프로핸드 롱 서비스를 무조건 길게 믿고 하셔라는 거. 첫 번째.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내가 백핸드를 치려고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 넣고 이 들어오는 이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요. 3구에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서비스를 넣은 이후에 어디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그거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 선생님 패널도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는 꼭 화로 많이 잡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쉐이크라고 해서 또 화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당장 백드라이브가 불안하니까 화를 잡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예요. 카트 서비스를 짧게 넣어서 카트를 만들어서, 이 기본적인 거예요. 카트 서비스를 짧게 넣어서 들어와서 핫백을 잡을 것이냐, 카트 서비스를 넣고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안 돼요. 서비스를 넣고 딱 이렇게 걸쳐야 돼요. 지금 자세 보시면. 그럼 일로 오면 이제 살짝 한 번 더 이렇게 하다 일로 오면 가서 드라이브. 근데 늦었다 그러면 왼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방금 이제 준선생님 회전 서비스 넣고 들어와서 바로 연결. 이게 가장 크게 나누는 세 가지예요. 하루만 잡느냐, 핫백으로 잡느냐, 바로 랠리 가느냐.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정해야 돼요. 뭔가를 하겠다고 목표가 있어야지.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넣어놓고 봐. 넣어놓고 본단 말이야. 넣어놓고 본단 말이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놓고 들어왔다가 또 돌아. 이거는 이미 한 박자가 늦어요. 이미 한 박자가 늦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핫백으로 잡기로 해놓고 또 이렇게 너무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확 뒤집어지지. 그렇죠. 뭐 회전 서브 빠르게 놓고 달라붙어 있다거나. 그 약간 뒤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확률적인 어떤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조금 모르겠어요. 이제 부수별로 상위 부수로 가면 제가 보면 이제 웃긴 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보통 이렇게 카트들을 습관으로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습관이에요. 이게 자기가 늘 하던 이 각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요 앞으로 오면 공이 좋단 말이야. 3구 잡기가 내가 백드라이브 하니까. 그럼 이제 조 선생님이 사이드 스핀을 요 미들 쪽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가죠? 자, 보세요. 그냥 습관으로 갑니다. 여기로 가죠? 가운데 넣어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돼요? 약간 뒤로 더 오죠? 사이드로 넣어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더 가운데로. 자, 어떻게 돼요? 다시 가운데. 자,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미들. 자,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비스를 그 똑같은 회전을 어디에다 놨을 때 상대가 습관이 똑같다면 분명히 내 백 쪽에 들어오는 존이 그 위치를 바꿔주면 또 바꿀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추어들 두 번째, 이건 조금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갔을 때 하려고 그랬는데, 서브 변화 없으시잖아요. 그건 좋아요. 제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서브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 구를 잡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서브를 이렇게 해서 어디가 놓는지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자기 혼자 주워 와서 이 감에 여기 놓으면 안 봐.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제 조 선생님 시범을 볼 텐데 이제 보세요. 조 선생님이 여기다 서브를 넣기로 했단 말이에요. 변화 없는 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넣기로 마음을 여기 한번 딱 째려보겠죠, 조 선생님이. 그럼 이제 돌 때 서브를 넣어서 여기다 넣기로 했으니까 상대 라켓을 보면 여기서 맞을 거예요. 여기서 쑥 들어오지 않아. 여기서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맞겠죠. 근데 아마추어 분은 잘 보세요. 안 보는 분들도 있고, 그나마 보는 분들은 여기다 넣기로 해놓고 여기서 넣어. 이제 보세요. 여기다 넣기로 마음 먹고 여기다 넣어. 그럼 라켓가 갑자기 이쪽에서 쑥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다 넣는데 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얘가 이쪽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이거 쑥 들어오니까 갑자기 한 박자를 놓지. 거기서 탁구에서 이 반의 반 박자가 얼마나 크겠어요. 손질 잡는 데서. 근데 안 보는 분들도 있어. 저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이제 꿀팁. 제 눈 보세요. 제 눈. 봤죠? 보셨죠? 거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선생님 제가 얘기하는 그게 나쁜 남자라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있다가 그럼 상대가 시선이 마주쳐 보는 사람들은 보고 있다가 늘 때는 딴 데서 탁 넣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것도 약간의 이제 페이크죠. 근데 문제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냥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잔재주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서비스 넣은 자리에다가 정확히 넣어주면 상대가 캐치는 분명히 거기서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넣으면서 내가 넣은 자리에서 상대가 맞는 걸 보고 갑자기 건드린다, 뭐 카트를 한다, 그걸 읽어갖고 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넣기로 한 자리에도 못 넣어. 변화 없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조금 어려웠지만 변화를 주는 서비스는 어느 각도에다 놓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짧은 서비스 저번에 얘기했죠. 짧은 서비스 조금 스피드 있게 내면 짧게 놓기가 힘들다. 그런 타이밍에 되게 이게 섬세한 거거든요. 탁구가. 이건 제 질문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갑자기 뒤집어가지고 아니 임세임은 좀 꼴치면 막 핏대가 서요. 자, 3구 연습하는 방법. 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5구까지 연습하는 방법을 다시 이제 말씀을 아 드리면 3분만 하세요. 아니, 간단합니다. 자,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 시스템을 짤 때 보면 자, 백줄이 있고 미들이 있고 하쪽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강한 드라이브를 3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강한 드라이브만이 탁구의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고정관념을 좀 깨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제일 첫 번째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돌아서 드라이브를 거는 뭐 이런 혹은 세이크인데 백드라이브든지 포핸드 드라이브 거는 걸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게임을 할 때 저는 패널이기 때문에 포핸드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뭐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상대에 따라서 못 잡는 경우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서비스를 넣은 이후에 잔 스텝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서비스를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동작에서는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이 스텝이 나오지 않아요. 멈추면 안 네. 돼요. 끝까지 또 시계까지 제가 지금 서브부터 드라이브 걸 때까지 몇 번 움직이는 거예요? 14번. 자, 13번 아니에요? 서비스를 넣은 이후에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뭘 하는 거냐면 그냥 만약에 뛰라는 얘기가 아니라 리듬을 찾는 거예요. 리듬을. 상대방이 20을 하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 서비스를 넣고 상대가 라켓에 공을 맞추기 전에 저는 리시브 자세에 와 있어요. 리시브 자세. 이게 리시브 자세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리시브 자세. 리시브 자세는 뭐예요? 상대가 서비스를 할 때 어디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자세죠. 그죠? 그러면 상대가 리시브하기 전에 나는 리시브 자세에 와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턴이 느리신 분들은 공이 왔을 때 이게 자세가 잡혀지는 거죠. 그러면은 반박자가 계속 늘리니까 드라이브 같은 공격을 하더라도 그냥 끌어올리는 이런 공격들밖에 못하고 세이브 분들을 밀려서 뭐 들어올리는 혹은 그냥 카트를 넘겨주는 이런 3구 처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이 오든지 제일 첫 번째는 상대가 치기 전에 나는 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로는 내가 결정구를 낼 것이냐 아니면 만들고 오구로 갈 것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는 근데 그거를 공보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되게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쿼트 내 자신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시네요. 힘들어. 열심히 자, 하시네요. 임창수 쌤하고 저 만약 게임을 해요. 근데 임창수 쌤하고 저 게임을 했을 때 제가 내비로 가면 무조건 질 것 같아요. 왜? 이게 세이크고 헛백이 좋고 저는 체력이 딸리니까. 그러면 난 무조건 져. 그러면 초구에서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임창수 쌤이 리시브를 약하게 하게끔 만들어 놓고 네. 강하게 미스가 나더라도 좀 이게 적극적인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처럼 제 생각대로 미스가 났지만 제 생각대로 공격을 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반은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괜히 이거를 서브 넣기 전에 상대방이 공을 뭐 천천히 주면 내가 세게 치고 세게 주면 내가 살살 쳐야겠다 생각을 하고 서비스 넣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를 그거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냥 뭐 이거는 제 말은 아닌데 뭐 페널티에도 제일 뭐 요즘에 유승민 선수가 옛날에 그런 말 했거든요. 서비스 놓고 한쪽 보지 않고 잘 무조건 백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호랑 예전에 시디널 때 결승전 할 때 그냥 일로 오면 따라가고 일로 오면 그냥 건다 끝. 그냥 서비스 놓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연결하면 지니까 포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3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번 스코어에 지금 뭐 9대9야. 좀 더 과감한 공격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 그러면 서비스 놓고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서 강하게 3구를 잡는 연습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공을 맞출 때 가능한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능한 코스를 좀 보면서 치라는 거죠. 코스.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백쪽으로 이렇게 쳤어요. 근데 임수영이 이렇게 딱 갔죠. 그럼 내가 먹었죠. 근데 두 번째 또 쳤어요. 이렇게 계속 쳐. 네? 그러지 말고 자, 한 번은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저쪽 백사이드로 쳤어요. 근데 지금 그냥 백사이드가 아니라 약간 사이드로 빠지는 백쪽이죠. 두 번째. 자, 또 왔어. 자, 어땠어요, 지금? 미들로 공격했죠, 지금. 그죠? 자, 세 번째. 또 왔어. 또 멀어. 또, 이렇게. 가능한 내가 드라이브나 공격을 할 때, 그냥 와서, 그냥 백쪽이면 두리뭉실하게 백쪽,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정확한 코스를 조금 보면서 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나갔어. 다시.